섞어서 타이어 하나씩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논술 대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만 여기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 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지금 여름방학부터 해서 미리 준비가 들어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 한 7개월 동안 학생들의 성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고2 학생들은 반드시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하시면 내년에 좀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에 대한 것, 직전 대비 과정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걸 정확하게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61페이지부터 볼게요. 대학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앞에 일부에서 선생님이 쭉 말씀해 드렸어요. 대학별로 쭉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 할 때 실질적으로 뭐냐면 4월 건 뺍니다. 3월,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예상 점수를 본인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갖고 할 때 3월 서울교육청 학력평가,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 4일 보고 나서 6일날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할 때 가채점 갖고 의한 예상 백분위 해갖고 가장 높은 백분위가 있을 거예요. 세계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3, 6, 9 중에서 가장 높은 백분위를 예상 백분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없다 결정해갖고 원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 좀 높아요. 다시 최저를 할 때 어떻게 한다? 3월, 6월, 그 다음에 9월 가채점. 그래서 예상 100분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3월 거에 비해서 6월 거에 떨어지는 학생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거 7월에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7월이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달이니까 저는 그냥 잤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9월달 거에서 분명히 3월 거보다 높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능 최저가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기본적으로 맞추자는 거, 이거 기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에 대한 이제 응시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9월 6일이 원래 목요일인데 이 응시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하고 겹쳤다고 해서 9월 4일로 화요일로 이틀 당겨진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9월 평가원까지 가서 탐구 과목에 대한 거에서 내가 자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서울대, 의대 이런 쪽에 특수한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뭡니까? 2과목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2과목밖에 안 되고 전략 과목을 지금부터 선정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나 탐구 선생님들과 또 진학부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하셔서 2과목에 대한 전략 과목을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저하고 상담할 때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수능에서는 다 맞을 거예요. 다 맞지 말아요. 재수 없으니까. 하나만 틀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탐구에서 하나만 틀린다 이 생각 갖고 가는 겁니다. 절대 다 맞지 마세요. 언센터 다 맞아보세요. 편의 신문사에서 왔고요. 인터뷰해야 되고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이 될 거라고 보고 하나 정도씩만 틀립시다.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논술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볼게요. 최저학력 기준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까 1부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말씀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영구성 블로그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1등급을 만족시켜야 되는 대학에 대한 거 쭉 해놨고요. 1등급 연고, 이, 서성, 그죠? 다음 한, 중. 근데 중앙대 뭐요? 우선선발에서는 업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능 우수, 수능 일반 이렇게 나뉜다는 거. 요거에 대한 PPT 자료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만족되는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학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등급. 상담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학생들이 많아요. 현재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요? 앞에 것만 생각하고 있죠. 무조건 스카이 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자기 위치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등급에 대한 겁니다. 중대 안성,
우선 선발은 없습니다. 상명 1차에서 한 개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없는 건 아까 1부에서 주종호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자연계예요. 자연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 자연계가 많잖아요. 그죠? 또 인문계 차별한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우선 선발 기준에서 학과별, 모집 단위별로 좀 많이 기준이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11월달, 겨울방학 직전 때, 요 우선 선발 기준에 대한 거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점차 100분위로 바뀐다는 것. 그냥 등급, 1등급 3개, 이게 아니라 과목별로, 지정 영역별로 해갖고 100분위 합이 100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실 때, 우리 아이가 3등급이 2개인데요.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언수했던 모의고사 성적이 367, 100분위 점수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은 92 정도가 나오는데, 탐구가 70대에서 해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머님께서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저에 대한 만족도는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3월 첫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만족을 시켜주셔야 된다. 동성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쭉 보시고요. 자료는 요 책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진짜 좋은 걸 해드리려고 해요. 자, 실질적으로 뭐냐, 우선 선발 기준. 이거는 작년도 제가 상위 20개 대학에 대한 논술 전형을 했는데, 이때 추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금년에는. 그게 이제 외향적인 경쟁률을 봤는데요. 작년 2012학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실질 경쟁률, 우선 선발 기준 맞추면요, 인문은 3에서 5대 1밖에 안 되고요. 자연계는 3대 1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2개 2등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30에서 45대 1. 근데 외형적인 경쟁률 몇 대이냐? 70에서 8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뤄본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경쟁률밖에 안 되니까 본인이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하나 갖고만 뒤집자, 이거보다는 반드시 수능 최저에 대한 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스타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볼게요. 66페이지부터는 이거는 밖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사교육 쪽에서 설명회 할 때 소그룹, 간담회 할 때 하는 자료인데 저희가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자, 인문계부터 볼게요. 저는 대학을 4부 리그로 나눕니다. 66페이지가 1부 리그, 그 다음에 67페이지가 2부 리그, 68이 3, 69가 4입니다. 논술 전형을 하는 32개 대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준을 했는데, 제가 평균 잡았습니다. 저희 연구소, 지금 동성공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녀제도 연구소에서 아이들이 기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아이들이 옵니다. 평균으로요. 자, 6월 평균 336에서 288, 편의점수 490에서 255예요. 자, 336이면 나누기 4 해보세요. 평균 몇입니까? 보세요. 336 나누기 3. 이거 최저등급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동서고등학교를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 4개로 하면 84예요. 84%면은, 평균 84면은 2등급 2개를 만족한나요?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 있는 아이들도 제가 봤을 때 2개 2등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의고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맞춰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내신 점수를 보니까 인문계에서 2.8등급이에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한 걸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68페이지입니다. 맞죠? 68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100분위가 6월 평가원 점수에서 100분위가 이 정도 되는 학생에서 내신이 좋은 아이는 2.5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죠. 2개 기준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2.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죠. 내신 3.0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논술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논술 준비하면 어디에요? 해당되는 대학이 그 옆에 가보시는 거예요.
그럼 서울여대, 상명대, 경기대, 인하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네요. 상명, 경기, 인하. 근데 이게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논술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논술 준비를 못했다. 그럼 그 밑에 나오죠. 학생부 플러스 면접 플러스 선형 적성. 적성고사 또는 뭐요? 입사에 대한 거. 어학 중심, 적성. 이 정도 아이가 연구소에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문계에서는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신이 이 정도 되고 모의고사가 100분위 점수가 이 정도 나와야 겨우 여기간에 이거라는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자연계 볼게요. 자연계는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넘어가 볼게요. 70, 71, 72, 73 1, 2, 3, 4% 나눠놨습니다. 자연계 백분위 394에서 340입니다. 이거는 71페이지 2분위그예요. 근데 이 아이의 내신 성적은 2.3입니다. 2.3이면 뭐냐? 2.0 이상 밑에예요. 그렇죠? 2.0 이상이냐? 노예요. 그럼 맨 마지막이죠? 논술 준비 됐습니까? 논술 준비되면 어디 간다? 공대, 인하대, 성신여대, 아주대. 여기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논술 준비 그동안 해놓은 게 없어요. 내신이 2.3이에요.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와요. 소위 3등급 초반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논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디 가야 된다? 동국대 1차, 성신여대나 인하대나 2차나 2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형명까지 다 적어드렸어요. 어머니들께서 이거에 대한 거, 요 8페이지, 인문계 4페이지, 자연계 4페이지만 하셔도 이번 수시 지원 전략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은 상담하러 오셔갖고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도 못 맞히는 아이한테 괜히 논술 전형 쓰자고 하지 좀 마세요. 수능 최저 안 되면 괜히 8만 원만 날아가는 겁니다. 논술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논술만 잘 쓴다면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6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신 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술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형별로 나누자는 거죠. 유형별로 정리는요. 좀 힘들긴 했지만 74페이지부터 쭉 정리해놨어요. 근데 저는 논술 대비할 때 제가 논술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 생각한 게 보면 유형별이에요. 인문사회 통합형으로 하는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통계, 도표가 들어가는 거. 작년 2012학년도 기준입니다. 논술 유형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음 수리 논리형. 인문계 때 뭐요? 수리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대, 고려, 이화, 연대, 중앙대, 한양대, 상경. 이렇게 제가 왜 정리를 해놨냐면요. 기왕이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다 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게 논술 대비에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나는 그래도 갈 거야. 그래서 위에 서 있는 거에서 여기서 뭐 건국대 하나, 여기 경희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국민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전 대비할 때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럼 자연계를 볼게요. 자연계는 수학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리 논술을 잘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난 수학을 잘해요. 과학은 진짜 이상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단서, 연, 이한, 한, 홍. 그래서 저는 특징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세대 원주예요. 연세대 원주도 올라올 수 있고요. 제가 올라오게 한 사례도 있어요. 3명.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해갖고 올라온 사례도 있고요. 1학년 때 끝나고 2학년 때 끝나고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3.0에서 3.0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데 수학은 잘한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경우에는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올 때 졸업장을 어떤 걸 받느냐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실컷 여유를 부리고 노르셨으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과학만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 과목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과학이 세 과목 다 나오는 거. 두 과목, 한 과목, 과학 통합학. 그 다음에 특이적으로 인문 논술, 수리 논술하고 인문 논술하고 같이 한 문제씩 공통 문항을 내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술 대비를 하실 때 무작정 학원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본인이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유형에 대한 거를 준비하면 잘할 수 있게 되냐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덤비자는 겁니다. 무작정 덤비지 마시고요. 대학 이름만 갖고 논술하면 안 됩니다. 유형에 대한 걸 분명히 파악하시면은 학생부에 대한 거를 뒤집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걸 쭉 나열해 놨어요. 유형별로 문제 출제 유형, 그다음에 문제 출제 예시까지 쭉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81페이지까지 쭉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는데 꼭 가서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82페이지, 8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수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요강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적인 걸 설명을 들었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걸 들었고 지금 논술에 대해서 포인트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과연 뭘 할 거냐 현재 계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거 다 오늘 집에 가서 작성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해놨어요. 원래 샘플을 넣어놓으려고 했다가 학생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첫 번째 모의 수능 발달사항입니다. 3월부터 해서 3, 4, 6, 7, 9, 10 수능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질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예상 수능의 점수, 예상 수능 100분위 점수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뭐 같고요? 3, 6, 9 같고. 그 다음 여러분께서는 그냥 뭐 총점이 몇 점이에요? 저는 몇 등급이에요? 이런 소리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00분위 점수를 해갖고 이렇게 영역표를 쭉 적어보면요. 내가 실제로 어떤 과목에서 부족하고 어떠한 과목에서 널뛰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8월 19일까지 학예 여름방학 동안에 학습 전략을 다 짜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부탁합니다. 이번 8월 19일 방학이 끝날 때까지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NG는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대결을 벌이는 재수생들은 평균적으로 8월 7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수능 완성을 들어가고 그 전까지 다 마칠 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수능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영역조합별 발달사항은 표준점수하고 백분위 점수 4개 영역, 3개 영역을 했는데 왜 이거를 체크해보라고 하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어느 영역, 어느 부분에서 유리한지를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을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해와 주세요. 연구소에 상담 신청을 하고 오실 때 학생은 이걸 꼭 작성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상 수능 기준 단순 배치표 그래서 정시에서 상향, 적정, 소실, 하향, 안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적어오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뽑아드릴게요. 다음 학생부 교과 성적 3학년 1학년은 3학년 1학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체크할 수 있죠.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것까지 3개 학기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2개예요. 3개 학기에서 발달사항을 보고 본인이 남은 거 2개에서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내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영역별로, 교과별로 어떻게 학습을 할 건가 이런 거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시지원 전형 수립에서 교과, 입사, 대학교고사, 정시 이렇게 4개를 저 나눠놓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질문, 유형에 따라서 체크를 하세요. 입사 같은 경우에 나는 입사로 해서 할 거다. 그러면 빨리 늦기 전에 담임선생님, 그다음에 진학지도 부장님하고 빨리 상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서 추천서에 대한 부분과 서류에 대한 부분, 공인받는 거, 이거를 좀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형 유형했다는 거를 빨리 체크를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능 지원 계약에 대한 거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게 할 거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고, 저는 빨리 그냥 진행해버렸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50분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지루해지니까, 6시면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5시 반인데 6시에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설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8월 31일까지고 입사제에 대한 거는 8월 10일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을 신청할 경우에는 13일부터 상담이 진행되는 걸 참고하시고요.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동문회관 100주년 회관에 203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불량신부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가 있게 해주신 공장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진학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자료 좀 만드신 분들, 또 특히 오늘 참가하신 수험생과 학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빨리 정시험시 끝내야고 너무 죄송스럽고요. 다음에는 좀 조율 있게 하고, 다음 설명회는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은 9월 6일 가채점이 될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8월 18일 계약하고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8월 18일 공무원회관 3층에서 입학사정과 전형에 대한 임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3시간이나 됐네요. 3시간,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